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경적 필패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적 필패란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배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상대를 가볍게 보고 패배한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카타르 알라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2023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일본은 조 2위가 됐고 이라크가 조 1위가 됐습니다. 일본은 초반부터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지난 베트남전에서도 2실점이나 허용했던 일본의 수비는 안정감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토미야스 타케이로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베트남전부터 공중볼 처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불안함도 여전했습니다. 일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물리치며 16강에 올랐고 최근 11연승을 달성했으나 중동의 강호 이라크에 덜미를 잡히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특히 공중볼에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다시 한번 노출하며 비상에 빠졌습니다. 경기 초반 골키퍼의 펀칭 미스로 선제골 빌미를 제공했고 전반전 막판 역습 위기에서 헤더골을 얻어맞고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은 14일 베트남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4대2 진땀승을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전반 16분 코너킥 위기에서 베트남 선수에게 헤더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33분에는 프리킥 위기에서 다시 헤더 패스를 막지 못했고 역전골을 내줬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와 골키퍼의 미숙한 위치 선정 등이 실점 원인이 됐습니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역전에 성공했지만 약체로 여기던 베트남에 2골이나 내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베트남과 경기 후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약점을 잘 커버하면서 이라크를 꺾고 조기에 16강행을 확정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라크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드러냈던 공중볼 약점을 다시 한번 노출했습니다. 전반 4분 만에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상대 고공 헤더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 전반전 추가 시간에도 헤더 슈팅의 골문이 뚫렸습니다. 이번 대회 2경기에서 내준 4골 모두 헤더에 의해 내줬습니다. 3골은 헤더 슈팅으로 허용했고 1골은 헤더 패스가 무인지경 위기로 이어져 실점했습니다. 선수들이 세트피스 위기에서 자리 싸움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측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쇄도하는 상대 공격수에게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줬습니다. 2경기 연속 상대 헤더에 무너지면서 2실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실수가 계속 나오면 실력으로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이 2경기 연속 상대 헤더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때문에 공중볼에 대한 약점이 일본의 실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했던 일본이 2경기 연속 치명적인 결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봉착하자 일본 누리꾼들은 선취골에 빌미를 내준 혼혈 골키퍼 스즈키 시온의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이라크에게 속절없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의 아쉬운 펀칭이었습니다. 전반 5분 왼쪽 페널티 박스를 돌파한 이라크는 이후 크로스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를 스즈키 골키퍼가 쳐냈는데 이라크 선수의 머리 쪽으로 연결됐고 빈 골대를 향해 헤더 슈팅을 날려 일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맛을 본 이라크는 이후 전반 추가 시간 또 다시 헤더 득점을 터뜨리며 일본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후반 추가 시간 만회골을 뽑아냈지만 전반전 2골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선취골 실점 상황부터 빠르게 보도했는데 이에 일본 누리꾼들도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 수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골키퍼 스즈키의 경기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누리꾼은 스즈키는 반응 속도만 좋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대표 수준이 아니라고 스즈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댓글은 150개가 넘는 공감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누리꾼들은 이외에도 스즈키를 향해 강한 비난글을 남겼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인을 스즈키의 실수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1억 유로 몸값의 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공격수 쿠보 다케우사가 아시안컵 첫 선발 경기에서 후반 중반 교체 아웃되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경기 중 쿠보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기 전 일본은 이라크를 누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격 좋은 이라크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앞선 가운데 일본은 쿠보 등 공격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쿠보는 이날 거의 보이질 않았는데 날카로운 슈팅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 이라크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패스가 없었습니다. 쿠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을 막 마치고 이라크전에 임했습니다. 몸값 1억 유로, 하나 1,450억 원으로 아시아 1위 가치라는 말이 있기에 일본인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통계로도 쿠보의 부진은 잘 드러났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쿠보는 61분을 뛰면서 43차례 볼터치를 기록했으나 17번의 패스 중 11번을 성공시켰고 크로스를 9번 중 2번 성공에 그쳤습니다. 쿠보가 자랑하는 드리블도 8번 시도해 3번 성공에 그쳤습니다.
반면 턴오버는 무려 21번이나 당했습니다.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는 일본 축구의 별이 아니라 왜 뛰는지 모를 만큼 형편없는 선수였습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패배를 반성하는 동시에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경기 후 모리아스 감독은 현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힘든 결과가 나왔고 여러 가지를 반성해야 하며 이번 패배를 잊고 남은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과와 과제를 다음 경기에서 살리고 싶으며 아직 조별리그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반성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경기 승리가 필수였습니다. 상대인 이라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는데 한 수 아래 전력을 가진 팀을 만나기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일본과 이라크 경기 승자가 D조 1위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패배하는 팀은 D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고 D조 2위는 16강에서 2조 1위를 만나게 됩니다. 2조에서 1위 후보로 강력하게 꼽히고 있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16강에서 만나기엔 너무 강력한 상대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을 상징하는 우길기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퇴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2015년 호주 대회와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때 우길기를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입니다. 때문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일부터 이번 대회에서 우길기 응원이 등장할 경우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아시안컵 때 우길기 응원을 목격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달라며 대회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피파에 고발해 국제대회에서의 우길기 사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길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우길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2015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 팬들의 우길기 응원 사진을 소개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일본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예선전을 묘사한 유명 만화가 SNS에 우길기 문양이 등장한 것 등을 거론하며 우길기가 늘 말썽을 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피파가 우길기 논란에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피파 클럽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미지에 일본 클럽을 소개하면서 우길기 배경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 측 응원단이 펼친 우길기 응원을 피파 측에서 즉각 제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길기 사용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이 같은 노력에 일본을 상징하는 우길기는 아시안컵 경기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상 아시안컵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동아시아와 비교적 거리가 먼 카타르에서 열린 대회임에도 일본 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의 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장기가 관중석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모양인지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우길기를 심심찮게 꺼내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리고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연속적으로 우길기를 걸어 국제사회를 도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2조 예선 2차전 코스타리카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관중석 난간에 우길기를 슬쩍 펼쳐놓았고 대회 관계자가 황급히 철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한국과 일본전에도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 한일전에서도 일본 관객들은 우길기를 꺼냈습니다. 안방에서 개최한 경기였던 탓인지 당시 일본 팬들은 아주 당당하게 우길기를 직접 들고 흔들어댔습니다. 이렇게 개념 없이 우길기를 흔들던 일본이 과연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일본 축구 팬들의 얼굴을 보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드립을 쳤습니다. 어떤 선수들에게는 아시안컵이 월드컵인데 너무 얕보면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일본 감독이 이제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었다는 건방진 인터뷰에 비해서 어떤 팀도 약팀은 없고 요르단을 존중한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이 더 믿음이 갑니다. 결국 일본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를 우습게 받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 아시안컵을 64년 동안 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고 아무도 방심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차피 우리가 만날 상대면 그냥 16강에서 떨어뜨리고 결승 가서 우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승부는 기세 싸움입니다. 일본 정도는 자다가 만나도 이기겠다는 각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인 자체가 워낙 키가 작고 왜소해서 피지컬의 한계가 명확하기에 그 부분을 공략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우길기를 흔들던 일본을 꺾고 화끈하게 우승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